핵심이 늘 먼저 나와야 된다. 그거죠. 그거는 결국은 실용성 때문인 게 가장 크죠. 경제적으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까 결론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헤매다가 결론을 찾는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왜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떤 프로포절 제안을 할 때에도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게, 그 한 페이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핵심, 이것부터 먼저 서술하고 보충 설명으로 더 백업을 해 나가는 그런 작문 기술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죠. 이 비즈니스로 당신은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딱 해놓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실용적인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탄탄한 문장력. 캐나다 출생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글쓰기 과정을 이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의 가장 커다란 특기인 한영 비교 학습법, 그러니까 영어 원문 텍스트도 같이 함께 봐가면서 콘텐츠를 구성하는데요. 이 영어 원작 내지 영문의 경우에는 저의 또 다른 채널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에서 원문은 빨록파 밑줄 영어로 가공을 해가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번역서 내에서 글쓰기가 어떻게 코칭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글쓰기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대중서사 시대가 열렸잖아요. 누구나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글을 통해서 팬덤을 확보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다음은 네이버 카페였다가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블로그까지 넘어갔는데 그게 다 유튜브로 넘어오기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이제 스피킹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작문 능력은 중요한 것이, 댓글을 달아도 막 개발세발 써놔서 남들이 하나도 안 보는 울림이나 임팩트가 없는 글을 쓰는, 그야말로 문장력이라고는 제로인 사람이 쓰는 그런 형편없는 댓글이 있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공감을 받는 훌륭한 댓글, 글이 쓰여진 글이니 글을 보지만 실제로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말 대중서사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글을 잘 써서 만든 책은 안 팔리는 시대. 책은 인문학적으로 소신 있는 참 교양인들에게만 팔리는 시대가 되기는 했죠. 옛날처럼 누구나 책을 읽는 시대는 아니고,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으로 브라우징만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물론 당장 필요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뭔가 깊은 지식, 넓은 지혜, 이런 거는 이제 고갈되어 있는 게 현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자신을 어필하자면 글쓰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유명세를 탔다 그랬을 때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도 그걸 공유해야겠지만,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글쓰기와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야만 오피니언 리더로서 아니면 인플루언서로서 그렇게 현대를 좀 더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글은 어떻게 써야 탄탄한 문장이 되는 거냐, 이 저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책이 출간된 건 2015년이니까 시간이 좀 되기는 했죠. 책의 구성은 어떻게 하면 글을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 20가지의 핵심 테크닉을 가지고서요,
20장으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주제별로 어드바이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문학가지망생, 그러니까 뭐 소설가, 시인, 수필가 이런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주제는 아니네요. 왜냐면 이 사람도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작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주제는 실용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제일 첫 번째 글쓰기 요령은 두괄식으로 하라, 이런 얘기죠. 주제 아니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먼저 쓰고 그에 필요한 설명들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미괄식,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쭉 써 내려가다 제일 마지막에 결론 아니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확정을 해 놓지 말고 거꾸로 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책에서도 언급은 하는데, 학생들에게 작문을 시켜 놓으면 늘 결론은 늘 제일 뒤에 나온다 얘기죠. 그 뒤를 빼서 앞으로 보내면 이제 딱 낫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결국은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나 저처럼 비즈니스를 위한 글쓰기, 특히 이메일, 그것도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문으로 이메일을 써 내려가고 또 영문 이메일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보면 뭐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이미 봄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그거 말고 주문품을 언제 선적했다, 주문품은 언제까지 준비된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문하고 견적서를 보내주는 대로 송금을 하겠다, 핵심 내용을 먼저 쓰고 혹시나 더 필요하다면 부차적인 내용들을 써 내려가는 거, 이런 게 실용적인 글쓰기 아니면 비즈니스 서신에서 꼭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아니, 이걸 안 지키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대단히 새로운 걸 책에 썼다기보다 뭔가 정리를 해 놓은, 그러니까 줄거리를 정리한 그런 책으로도 볼 수 있죠. 어쨌든 두괄식으로 써라, 당연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두괄식, 그러니까 결론이나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말한다, 이것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문 기사인 거죠. 요즘은 신문을 잘 읽지 않으니까 뉴스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꼭지별로 핵심 내용부터 먼저 터뜨리고 그래서 분량이나 동영상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뒤에서부터 잘라서 맞추는 정도가 되도록 할 정도로 핵심이 늘 결론에 먼저 나와야 된다, 그거죠. 그거는 결국은 실용성 때문인 게 가장 크죠. 경제적으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까 결론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헤매다가 결론을 찾는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왜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떤 프로포절 제안을 할 때에도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게, 그 한 페이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핵심, 이것부터 먼저 서술하고 보충 설명으로 더 백업을 해 나가는 그런 작문 기술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죠. 이 비즈니스로 당신은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딱 해놓고 그 비즈니스 아이템은 뭐고 그게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랬을 때의 자금은 얼마나 투하가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몇 년 내에 당신은 얼마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일 뒤에 가서는 이 사업 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아니면 제대로 됐더라도 이렇게 출구 전략, 엑시트 플랜, 이 사업을 어떻게 종결짓고 마무리를 하겠는지 그렇게 이제 쓴다 하는 차원에서도 실용적 글쓰기는 결론을 앞에 내세워라, 두괄식으로 하라, 당연한 얘기여서 이 일을 달 이유가 없겠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요령은 쪼개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다지 이 두 번째 어드바이스는 그다지 유용성이 없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어드바이스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그냥 한 이메일에 다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에 담아서 그걸로 쓰고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이메일로 보내야지, 이게 읽다가 묻힐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해결이 됐는데 어떤 거는 응답이 없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전부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토픽별로 이메일은 하나씩 보내라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전하고 싶은 얘기를 줄거리를 2개에서 4개까지 나눈 다음에 작성을 하라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다지. 그래서 어떤 책의 내용이 있을 때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만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요. 쪼개라 그다지 설득력이 없네요. 세 번째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접속사를 잘 활용해라. 글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트랜지션 월드를 잘 동원해라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반면에,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다가 게다가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하지만 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 따라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가장 흔한 것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접속사를 동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쓸데없이 또 접속사를 동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전환요, 그러면 설명하지 말아야죠. 굳이 덧붙이자면 이런 굳이 같은 것과 함께 뭘 썼을 때 굳이 그걸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굳이라는 접속사도 쓰지 말아야 하지만 그 굳이 뒤에 이어질 내용들은 꼭 써야 될 내용이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임팩트, 효과를 높이는 쪽에 집중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접속사의 활용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잘된 문장이 갖춰야 될 요소 중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쓸데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